저녁.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언제 왔어? 당신 기다리는 동안 유튜브 보고 있었어. 요즘 이 프로그램 핫하잖아.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부들 상담 솔루션 해줘서 도와주는 거. 참나,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런 걸 봐. 들어봐, 진짜 어이없어.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사연을 직접 신청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 남편이 결혼 생활 20년이 넘도록 바람을 계속 피웠대. 부인은 참다가 자식들도 다 큰 마당에 이젠 이혼하겠다고 결심한 거고. 근데 남편은 절대 이혼만은 안 해주겠다면서 버티는 거야. 앞으로는 바람 피울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내연녀들 다 떠나니 본부인이 최근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더는 바람은 안 핀다고 하긴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 대체 부인이 어떻게 참고 살았지? 열낼 일도 참 많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남의 일인데 신경 꺼. 부부의 사정은 부부만 아는 거라고. 남편이 다 바깥으로 도는 이유는 있다고 봐. 부인이 평소 얼마나 소홀했으면 남편이 그 긴 결혼 생활 동안 바람을 피웠겠어. 에? 어제 당신 바람을 옹호하는 뉘앙스 같다. 같은 남자라 이거야? 아니,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 나눌 일이 아니란 거지. 저거 제작진들 악마의 편집도 있을지 누가 알아. 그나저나 배고픈데 밥 좀 차려주지. 나도 뭐 보고 있냐고 묻길래 얘기한 거야. 근데 시간이 11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밥을 안 먹고 왔어? 야근하기도 바쁜데 저녁 먹을 시간이 어딨어. 나 씻고 올 테니까 얼른 차려놔. 잠시 후 집. 여보, 내일은 일찍 와야 하는 거 알지? 내일 아버님 생신 우리 집에서 저녁 먹기로 했잖아. 늦어도 7시까진 와야 돼. 어어, 내 말 듣고 있어? 내일은 아무리 바빠도 일찍 오라고. 난 분명히 말했어. 못 들었다, 까먹었단 이런 변명 안 통해. 처음으로 어머님, 아버님 식사 대접하는 건데 잘하고 싶단 말이야. 알았다니까. 이 시간에 누구랑 톡을 하는 거야? 입가에 미소가 걸렸네 아주. 아니 내가 무슨 일하는 거지 일. 누가 보면 회사에서 일은 당신만 하는 줄 알겠다. 무슨 밤에도 일한담. 넌 집에만 있으니까 잘 모르나 본데 급한 업무가 낮에만 있는 게 아니야. 누군 밤에 일하고 싶은 줄 아나. 일하면 일하는 거지 왜 갑자기 화를 내. 에이 밥맛 떨어지게 잔소리야. 나 그냥 잔다. 아니 밥 먹자마자 바로 누우면 위 안 좋아. 퇴근하고 얼굴 제대로 볼 새가 없네. 다음날.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나름 아버님 좋아하는 음식들로 차려봤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차린 게 없기는 상다리가 휘어질 것 같은데. 매번 이 밥상으로만 밥 먹으면 배가 엄청나게 나오겠다. 아하하하. 수연아, 차리느라 고생했다. 혼자 준비하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칠순만큼은 직접 손수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쭉 건강하셔야 돼요. 세아가 고맙다. 잘 먹으마. 이건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준비한 용돈이에요. 이 돈으로 어머님이랑 여행 가실 때 여비로 쓰세요. 저녁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뭘 돈까지. 정말 고맙다. 잘 쓸게. 근데 영석이는 아직 퇴근 전이니? 네, 아마 오고 있을 거예요. 제가 전화해볼게요. 그놈 참. 아무리 일이 많아도 와이프가 혼자 고생하는데 일찍 오지. 왜? 영석이 전화 안 받니? 네, 제가 까먹을까봐 어제 분명 일찍 오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수연아 됐다. 어른이 알아서 오겠지. 우리끼리 먼저 먹고 있자. 국 식겠다. 네, 얼른 드세요. 몇 시간 후. 수연아, 영석이 왜 늦는다 연락이 아직도 없든? 네, 아버님. 다른 날이면 몰라도 아버지 생신만큼은 챙겨야지. 요새 많이 바쁜 거야? 최근에 건설 현장이랑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긴 했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오늘은 꼭 일찍 와야 한다고 신신당부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한 번 더 말했어야 됐나 봐요.
어린애도 아니고 아들이 되어갖고 그런 건 네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챙겨야지. 아님 영진이처럼 오늘 아침부터 꽃다발 배달해 아빠 사랑한다고 직접 못 가서 미안하다고 전화라도 살갑게 하든지. 독일에 있는 애보다도 못해 참. 역시 아가씨님이 챙기실 줄 알았어요. 그 꼼꼼함을 영석 씨가 반이라도 배우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내 아들이지만 영석인 참 무뚝뚝하다니까. 내가 그랬잖니. 내가 보기에도 영석이보다 네가 더 아깝다고. 이 사람 수연이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해. 왜요? 맞잖아요. 수연이가 사실 일찍 결혼만 안 했어도 뭐냐 유학 마치고 우리 영진이처럼 첼리스트? 그 선생님이 되고도 남았죠. 뱃속 아이만 잃어버리지 않았어도 강의도 계속했을 텐데. 당신 조용히 못해. 왜 자꾸 지난 얘기를 들추고 난리야. 아이 알았어요. 수연아 미안하다. 너도 여태 속상할 텐데. 내가 민망해서 그런다. 장남이란 놈은 일한다고 아버지 생신자리에 코빼기도 안 보이니. 내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너한테 애꿎은 소리를 했다. 아니에요. 강의는 나중에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 걱정은 너무 마세요. 이제 몸도 엄청 건강해졌어요. 에휴. 수연아, 너도 피곤할 텐데 얼른 쉬어라. 우린 이만 가보마. 영석 씨 얼굴 안 보고 가시려고요? 언제 온다 말도 없는 놈을 뭘 기다려. 고생했다. 힘든데 나오지 마라.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1시간 후. 새언니, 엄마 아빠 저녁 식사 대접하느라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사실 제가 한 건 몇 개 없는데요. 반찬 같은 건 맛없을까봐 다 가게에서 샀어요. 그래도 집에서 식사 준비하는 게 어디 쉽나. 그냥 식당에서 밥이나 먹지 그랬어요. 어차피 저도 계속은 못해요. 요즘 칠순잔치도 안 왔는데 한 번은 직접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고생했는데 내일은 오빠한테 맛있는 거 좀 사달라 그래요. 아휴, 저녁이나 같이 먹었으면 좋겠네요. 혼자 저녁 먹은 지가 벌써 몇 달째인지. 혼자 먹는다고요? 그렇게 바빠요? 모르겠어요. 새로 들어가는 공사가 큰 건이라고 일이 아주 많대요. 잠잘 때만 겨우 들어와요. 그래요? 건설회사가 바빠봤자 요즘 불황해. 그래도 오빠가 잘해주죠? 그것도 모르겠네요. 사실 대화도 별로 없어요. 집에 오면 핸드폰만 붙들고 있고 얘기하려고 하면 피곤하다 그러니. 와, 이 오빠 안 되겠네. 내가 소개해준 보람이 없지 그럼. 독일에서 언니 처음 봤을 때 첫눈에 반해서 언니 소개해달라고 조를 땐 언제고. 박영석 실망이네. 한번 교육 들어가야겠는데요. 그래요, 교육 좀 해요. 기껏 동생 친한 친구 사정사정해서 소개해서 결혼까지 했더니 독서 공방시키기 있냐고요. 알겠어요. 내가 꼭 전한다. 인간 죽었어. 몇 시간 후. 대체 지금이 새벽 몇 시인데 나랑 해보자는 거야? 뭐야, 늦는데 연락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전화 언제까지 안 받나 두고 보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박영석 씨 휴대폰 아닌가요? 자기야, 일어나봐. 일어나 보라니까. 내가 모르고 당신 와이프 전화 받은 것 같아. 자기야, 오늘은 이만하자. 네가 아까 하도 못살게 굴어서 피곤하단 말이야. 아니, 잠 좀 깨봐. 지금 통화 중이라고. 여보세요? 와이프가 다 듣고 있다고. 뭐? 다 듣고 있다니? 박영석, 너 어디야? 여보세요? 자기야. 자기? 어떤 자기를 말하는 거니? 지금 네 옆에 있는 자기니 아님 나? 그게 아니고 내가 집으로 당장 갈게. 내가 가서 다 설명할게. 기다려줘. 알겠지? 잠시 후. 수연아. 아깐 그렇게 전화를 해도 무응답이더니 급하니까 바로 튀어오네. 그게 당신 알잖아. 요즘 회사에 큰 공사 잡혀서 전 직원이 모두 바쁜 거. 현장 출장에다가 회사 사무실 출근까지 하려니 죽을 맛이라 집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서 잠깐 숙소에서 쉬었어. 날 바보로 하는 거야?
당신은 회사 직원을 자기라고 부르나 보지? 그건 당신한테 하듯이 자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격식 없이 편하게 부르는 의미였어. 우리 회사 여직원이 내 핸드폰이 자기 핸드폰인 줄 알고 모르고 받았대. 얼마나 당황했으면 나한테 반말까지 하면서 그랬겠어. 그럼 이만하자느니 하도 못살게 굴었다는 건? 그야 그 직원이 워낙 워커홀릭이라 좀처럼 쉬려고 하질 않으니 답답해서 한 소리였지. 오늘도 오전부터 내내 풀근무였는데 잠깐 눈 좀 붙인다니까 그걸 못 기다리고 내가 자는 걸 지켜보고 있더라고. 당신 한대리 알지? 한대리도 나랑 같이 있었으니까 정 의심가면 물어봐. 내가 몰아붙일 줄 알고 줄줄 외운 티나게 답변 짜왔나 봐. 내가 정말 한대리한테 못 물어볼 것 같지? 야, 내가 아니라는데 왜 너는 남편 말을 못 믿어? 너야말로 날 등신으로 하는 거야? 누군 사회생활 안 해본 줄 알아? 뭐? 격식이 없어서 자기라고 부른다고? 내가 너랑 연애를 안 해봤어? 네 알랑거리는 말투도 모를 것 같아? 아니, 수연아, 너라고 부르는 건 좀... 왜 박영석? 기분 나빠? 난 오늘 내내 그랬어. 당신 아버지 생신이라고 내가 일찍 오라고 며칠 전부터 꼭 시간 빼라고 얘기했지. 맞다. 왜 며느리만 생신을 챙겨야 돼? 장남인 당신은 아버지 생신도 까먹고 저녁자리도 불참하면서 내 언니랑 시시덕대고 있었네. 내가 미쳤지. 뭘 잘 보일 게 있다고 밥을 직접 차려드렸나 몰라. 아니라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그렇게 떳떳하면 휴대폰 까봐. 뭐, 휴대폰? 그래, 매일 휴대폰으로 일하고 있었잖아. 대체 어떤 공사고 무슨 현장이길래 그렇게 일이 많은지 내가 한번 보겠다고. 그게... 잠깐만.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바로 줘. 수연아. 왜? 못 줘? 야근도 거짓말이었니? 수연아,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게. 말해. 사실은 하룻밤 실수야. 회식 자리 끝나고 술 기운에 그만. 나도 그렇고 그 여자도 다 정리할 사이야. 깊은 관계 아니라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앞으로 정시 퇴근 꼬박꼬박 지킬게. 그럼 지금까진 정시 퇴근 할 수 있던 거였는데 당신이 그 여자랑 노느라 늦었던 거네? 야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니? 그게 하룻밤 실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니까 이젠 정리하겠다고 하잖아.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어디다 큰 소리야. 야, 박용석. 너 내가 대학원 졸업하고 유학 갔을 때 쫓아와서 뭘 했어? 나한테 오면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첼로 그만둬도 평생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더니 이게 네가 말하는 행복이니? 사람 말 못 믿게 한 게 누군데. 그 마음 변하지 않았어. 여전해. 바람 피우고 와선 뻔뻔하게 거짓말을 내뱉네. 수연아, 너 지난 우리 아이를 생각해야지. 잊었어? 우리가 소중히 품었더라면 아마 지금 갓 돌이 넘었을 우리 아이 말이야. 당신이 그랬잖아. 이 아이 잃어버린 만큼 다음에 또 소중한 아기가 찾아올 거라고. 우리 그렇게 하자. 당신도 임신 준비하면서 지금 강의도 다 쉬고 있었던 거잖아. 당신 입에서 아이 얘기가 나오니까 우습다. 당신 내 임신 소식에 기뻐한 적이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에 아이가 졌다고 눈치 주고 내가 유산할 땐 몸이 약해서 버티지 못한 거라고 구박하더니 당신 반패 삼자고 아이 끌어오지 마. 역겨우니까. 역겹다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너와 이렇게 마주보는 것조차도 역겨울 지경이야. 그동안 당신이랑 보냈던 내 추억까지 다 쏟아내고 싶을 만큼. 이제 연락하지 마. 당신이랑 끝이야. 무슨 소리야, 끝이라니. 당신 결혼을 우습게 여기지 마.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못할 건 뭔데? 그리고 이번 일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겠지만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다음날. 수연아,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영석이가 바람이라니. 영석 씨한테 소식 들으셨어요? 그래, 오늘 아침에 집에 들어와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엄마가 제발 이혼만큼은 막아달라고 사정을 하더라. 영석이 놈이 바람을 피웠어?
그놈이 우물쭈물하니 도통 말을 제대로 해야지. 네, 어머니. 영석 씨 여자 생겼더라고요. 같은 회사 여직원이라는데 그건 야근한다는 핑계로 둘이 놀아나고 있었나 봐요. 어제 아버님 생신 자리에서도 그 여자랑 같이 있느라 제 연락도 다 피했던 거고요. 아이고 세상에. 하느님 맙소사, 이놈이 어쩌자고. 처음엔 화가 너무 나서 남편을 내쫓았지만 지금은 너무 배신감이 크네요. 자기가 먼저 제가 좋다고 그렇게 매달리던 사람이 한눈을 팔더니 고작 결혼 생활 2년 만에 딴 눈을 판 게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저 역시 어머님 거 마주보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 믿고 결혼하다 때문에 첼로 유학도 중도 포기하고 한국에 왔어요. 억울해요. 이 남자가 저 하나 끝까지 사랑해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믿고 온 건데 이젠 다 끝이 나버렸네요. 이혼 절차 밟으면 부모님이 계신 미국으로 돌아갈까 해요. 수연아, 염치 없단 건 알겠다만 영석이가 아무리 믿겠지만 우릴 봐서라도, 아니 네 절친한 친구인 우리 영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눈 감고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영석이도 이제 정신 차릴 거야. 이미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했고 전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는데요. 게다가 한국에 오고 나서 남편이 변해가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회사 업무로, 주말엔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바쁘단 핑계로 방치하고. 이미 남편이 제게 했던 약속은 진작에 무너졌어요. 대신 영숙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알잖니.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고 얼마나 잘해줬니. 어머님, 전 영석 씨와 결혼할 거예요. 영진이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이 저에게 잘해주셨던 것도 알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마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마음이 그렇다면야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 알겠다. 몇 시간 후. 전수연 씨? 누구세요? 목소리 못 알아보나 봐요. 나 어제 새벽에 잠깐 통화했던 여자예요. 네. 이제 들으니 알겠네요. 당신이 우리 집 앞까지 어쩐 일이죠? 오늘 회사에서 영석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우리 관계를 들켜서 이혼을 당하게 생겼다고요. 나한테 책임을 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도통 이해가 안 됐어 말이죠. 직접 얘기하러 왔어요. 이해가 안 되면 당신 애인이랑 얘기하면 되지. 왜 나를 찾아왔어요? 아예 선을 그으시네.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뭐 당신 옆자리가 탐나서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요. 우린 오피스 부부예요. 보통의 불륜과는 다르다고요. 오피스 부부? 어떻게 다른데요? 영석 씨한테 들어보니 예술 쪽을 전공해서 회사 생활에 대해 정보가 꽉 막혀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봐요? 보기보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업무 때문에 치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아요. 서로 챙겨줘야 할 것도 많고. 같은 부서로 일하다 보니 서로 공감하는 정도 많고 고민 상담하다 보니 친해져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싶더라고요. 앞으로 회사에서 부부처럼 잘 챙겨주면 회사 생활에서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제안했고요. 이봐요. 그게 바로 불륜이에요. 그리고 회사 외적에서도 만남을 가졌던 적 한 번이라도 없어요? 부부가 정서적인 교감만 하진 않잖아요? 당신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뭐요? 이젠 들킨 마당에 오피스 부부도 끝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든 결혼을 유지하든 더 이상 당신 남편 나한테 질척거리지 말라고. 그 말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앞으로 남편 간수 좀 잘 좀 하시라고. 간수는 너나 잘해. 천박하게 남이 남편이랑 놀아난 주제에 뭐가 그렇게 뻔뻔해? 누가 놀아났대? 내가 다 회사에서 케어해준 건데. 넌 집에서 뭐 밥 차려주는 거 말고 하는 게 있어? 멀쩡하게 집에서 놀고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긴 워킹우먼의 삶을 알긴 아니? 지금 회사 하나 다닌다고 되게 유세 떠네. 나도 일하려고 맘만 먹으면 너보다 더 나은 연봉 받고 일할 수 있어. 뭐? 케어를 해줘? 회사에서 일해야지 왜 회사 직원을 케어하니? 웃기지 마.
오피스 부분이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결국에 넌 유부남 꼬신 불륜녀야. 알아들어? 아무리 합리화해봤자 넌 남들한테는 꽃뱀이라고. 뭐, 꽃뱀? 그런데 너는 꽃뱀이라도 할 능력은 되고? 역시 전국을 찌르니까 손부터 날아가네. 이 머리 안 놔? 야,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면 남자가 한눈을 파냐? 네가 잘했어 봐. 네 남편이 날 눈에나 담았겠냐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 네가 친 박수 소리 여기까지 들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너처럼 남자 거 이렇고 꽃뺀 짓은 안 해. 성실하게 커리어 쌓기 바쁘지. 괜히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능력 하는데 너무 우습네. 내가 정말 회사에 찾아가서 당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찾아보고 싶을 정도야. 아, 회사에 박형석 말고 다른 오피스 남편들도 몇 명 드셨나? 당신 뭐 하는 거야? 오빠, 나 너무 무서워요. 전 그저 미안하다고. 오빠를 너무 존경해서 그런 거라고 무릎 꿇으려고 그랬는데 저 언니가 나 막 밀치고 불륜이라고 막 저보고 능력이 없대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잘못했다고 빌려온 사람한테 그렇게 막말까지 할 필요가 있어? 아, 쓰러지는 척 연기 대박이다. 소름 돋을 뻔. 갑자기 날 이렇게 몰고 간다고? 미안해요, 언니. 내가 그냥 헤어질게요. 난 오빠가 마음 아파하는 거 못 봐요. 내가 오빠만 놔주면 언니랑 오빠는 원래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오빠. 그저 난 오빠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진급하길 바랐던 것뿐인데. 나진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에게까지 모진 말을 듣게 했네. 미친. 잘들 노네. 방해권은 사라질 테니까 두 사람 모두 눈물겨운 이쁜 사랑 하세요. 예, 전수연. 이틀 후. 수연아. 어? 아가씨가 오랜만에 그 이름 불러주니 좋네요. 아가씨는 무슨, 그냥 영진이라고 불러. 그래, 영진아. 엄마한테 전화를 대강 얘기 들었어. 엄마는 왜 또 널 찾아가가지고 속을 뒤집어 놨다니. 어머니도 전후 사정을 모르고 오셨으니 궁금하셨겠지.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하니까 날벼락 맞은 것처럼 놀랬을 거야. 이 와중에 넌 엄마 걱정을 왜 또 해? 엄마가 나쁜 놈 용서해달라고 했다면서. 엄마도 참,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감쌀 걸 감싸야지. 집에 거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나 같으면 옷이고 뭐고 다 벗겨서 다 내쫓아버렸을 거야. 그 자식이 너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절대 소개 안 시켜준다는 거 몇 줄을 설득할 땐 언제고. 진짜 타임머신 타고 가서 소개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싶다. 그러게. 너 왜 그 인간을 나한테 소개한 거야? 너 정말 실수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아. 친구로서도 면목 없고 시누이로서는 더더욱 널 볼 낯이 없다. 그 인간이 가끔 답답한 구석이 있어도 바람을 피고 다닐 줄은 나도 몰랐어. 너라고 어떻게 오빠를 다 알 수 있겠니? 아, 나도 얼른 이혼하고 독일로 얼른 가고 싶다. 너랑 술 한잔하게. 친구도 없고 집에만 답답하게 있으려니 힘드네. 나와서 마시러 가자. 뭐? 나 한국 왔어. 지금 네 집 거의 다 와가. 한국이라고? 어떻게 왔어? 내가 말했잖아. 그 인간 죽인다고. 바람을 피웠는데 전화는 안 되지. 직접 찾아가서 응징해야지. 엄만 가만둬도 난 절대 못 참지. 용진아,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올 준비나 해. 간만에 서울에서 소맥이나 마셔보자. 잠시 후. 얼마만에 소맥이냐? 이 닭발은 또 어떻고? 그러게. 나도 한국에 있으면서도 정작 이런 술집은 오랜만이네. 에휴, 일단 마셔. 앞으로 독일 돌아갈 때까지 나랑 계속 마셔. 그래, 고맙다. 아까 마저 하던 얘기 해봐. 상간녀가 너희 집에 찾아와서 오피스 부부라고 자긴 박영석이랑 헤어질 거라고 그랬다고?
대체 무슨 속셈인지 박영석도 이혼은 절대 안 한다 그러고 상간녀도 박영석한테 미련은 없다고 하더라고. 이제 들킨 마당에 꼬리 자르기라도 하겠다 이건가? 꼬리 자르기? 박영석 이혼하고 괜히 소문만 나면 둘 다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닐 텐데 그거 걱정돼서 이제 와서 헤어질 거라고 쇼하는 거지. 여자는 아직 미혼이라며. 그럼 더욱더 소문이 무서울 테고. 그 여자가 무서운 게 있긴 할지. 나한테 말하는 거랑 박영석한테 말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서 지킬이나 하이드 보는 줄 알았어. 자기 나름 커리어 우먼이라고 나 집에서 논다고 무시를 하더라니까. 그 커리어 다 박살내버리자고 회사로 쳐들어가서. 다음 날.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 찾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기 이나진 씨라고 근무하고 있지 않나요? 아, 나진 씨요? 나진 씨는 지금 저쪽에서 과장님이랑... 수연아. 아니, 박용진, 넌 언제 한국에 온 거야? 대체 여길 왜? 왜? 네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수연이가 나 있는 독일로 못 오잖아. 너가 이혼만 해주면 다시 음악 공부할 수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데리러 왔지. 원래 오빠 와이프보다 내 친구였었잖아. 뭐라고? 영진아, 그리고 수연아,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지금 여기 직원들도 많고. 왜? 너랑 이나진 쓰레기 데뷔 무대로 알맞은 것 같은데. 이나진! 어딨어? 아니, 당신이 어떻게 회사까지... 너 지난번에 내 머리 이렇게 잡았잖아. 네가 쥐어뜯은 데가 아직도 아파서 말이지 분이 안 풀려서 왔어. 난 이혼하게 되면서 그간 아까운 2년의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게 됐는데 넌 곱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 뭐 하는 짓이에요, 회사에서. 천박하게. 천박? 그러는 너는 우리 집에 왜 찾아와서 내 머리실 잡았는데? 거기요, 당신 왜 나 찍는 거예요? 카메라 안 치워요? 증거 남겨요. 당신이 상간녀라는 증거. 앞으로 당신 꼬리표처럼 내내 달고 다닐 거야, 이 영상이. 뭐라고요?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고소해. 난 상간녀 소송 걸게. 우리 누가 이길지 법정에서 싸워볼까? 둘이 미쳤어? 이런 회사에서까지 이렇게 망신을 주고 싶어? 남자가 한두 번 바람 필 수도 있지. 옛날이었으면 한두 번은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갔어. 정신 차려. 지금은 2023년이야. 옛날? 도대체 언제적을 얘기하는 거야? 지독하다, 전수연. 넌 대체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 회사를 찾아와서 깽판을 치냐? 조용히 이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꼭 요란하게 사람 망신을 주고 싶어? 그러게. 왜 이혼 도장은 안 찍어주고 상간녀가 우리 집에 와서 날 협박하게 만드냐고. 피해자는 나야. 내가 받았던 충격과 고통 되돌려주겠다는 게 뭐가 잘못됐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상간녀라뇨. 대표님. 이거 놓으라고요. 대표님. 누구시길래 회사에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겁니까? 그것도 제 약혼자에게 함부로 하면서까지. 약혼자요? 뭐야, 회사 대표님이세요? 이 여자가 대표님 약혼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듣기론 제 약혼자에게 상간녀라고 하시던데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설명 드릴 필요도 없어요. 전 그저 박 과장님 업무가 힘드신 것 같아서 몇 번 도와드린 것 뿐인데 이분들이 오해를 해서는. 오해 아닙니다. 두 사람 회사에서 만나서 몇 개월간 사적으로 부적절한 사이를 맺어왔어요. 늘 야근한다는 이유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어쩐 날은 일주일씩 출장을 가기도 했죠. 대표님이시니 잘 아시겠네요. 박영식 씨와 이나진 씨 최근에 야근이 잦았던가요? 아니요. 야근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최근 한 달간은 정시 퇴근을 했습니다. 일주일씩이나 출장을 보낸 적도 없고요. 다만 박 과장이 외부 출장을 간 날 약혼자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병가를 며칠 낸 적은 있습니다. 대표님, 아니 오빠, 아니에요. 전 이 남자랑 그런 사이 아니에요. 여기 제 휴대폰 보시면 박영석 씨랑 이나진 씨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충격받을 만한 영상들도 있고요. 너 사진을 어떻게... 당신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더라고. 우리 집 컴퓨터에 자동으로 당신 모바일 메신저가 로그인돼 있던데 덕분에 당신이랑 이나진 씨가 회사에서 주고받은 대화도 다 증거로 모았어. 불륜 사실을 들켰는데도 일단 날 달래고 다시 관계를 이어나가자고 했던 건 당신이었더라. 그걸 또 이나진 씨는 좋다고 대답하고. 둘이 생각보다 서로 많이 좋아하나 봐.
대표님, 전 몰랐습니다. 이나진 씨가 대표님 약혼자인 거 알았다면 저는 그 입 다물어요. 어찌됐든 회사에서 직원과 사적으로 불순하게 만남을 가진 건 사실이란 거잖아요. 오빠, 내가 미쳤어요. 결혼 앞두고 마음이 괜히 불안해져서 잠깐 일탈한 거예요. 나 오빠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정리하려고 저 여자 집에도 찾아갔던 거예요. 정말이에요. 나 무서워서 그랬어요. 박 과장님이 자기랑 안 만나주면 협박할 것 같아서 못 헤어지고 있었어요. 감히 내 회사에서 그것도 유부남 직장 상사랑 불륜을 저질러? 네가 사람이야? 그니까 나도 미치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오빠, 한 번만 봐줘요. 응? 오빠가 나 구해줘야 돼요. 지금 저 미친 여자가 나를 상간녀로 고소한다고 하고 너무 무서워요. 나 오빠랑 결혼할 사이잖아요. 우리 상견례도 마치고 곧 결혼식장도 예약해야죠.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 결혼은 하지 않을 거니까. 네? 그게 무슨... 아니죠? 오빠 나 버릴 거예요? 너야말로 날 안중에 두지 않았으니 박 과장이랑 새로 눈이 맞은 거 아니야? 나 싫단 여잔 나도 필요 없어. 지금 이 여자 말만 믿고 여자친구인 내 얘긴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은 나지. 저 여자가 아니에요. 네 눈으로 똑똑히 봐. 지금 저 사진들이 평범한 직장 상사와 사원이 찍을 만한 사진인지 근처의 직원들한테만 보여줘도 답이 나오겠군. 안 돼, 보여주지 마요. 역시 결국 인정할 것을. 정말 한심하네. 멀쩡한 약혼자까지 두고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니. 야, 너 뭐야? 너 남자친구 없다며? 나밖에 없다며? 근데 대표님 약혼자였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끝났는데. 어쩔 거야? 그러게 내가 진짜 끝내자고 했잖아. 네가 끝내자고 했다고? 오히려 아버지 생일이라고 집에 가야 한다는 날 잡은 게 누군데 그래? 너 때문에 나야말로 내 인생이 끝났어. 와이프한테 이혼당하고 본가에서도 내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엄포를 놨고 이제 회사에서까지 불륜남이라고 소문이 났으니 어떻게 회사를 다니냐.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에? 대표님,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박영석 씨는 오늘부로 해고 처리될 겁니다. 대체 인력이 구해지고 인수인계 마치는 대로 정리하도록 하세요. 대표님,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고라뇨.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사적으로 감정을 앞세워 직권을 남발해도 되는 겁니까? 부적절한 일을 일으켜 지금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엉망이 된 사내 분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도 마찬가지로 해고 처리가 될 겁니다. 그게 사내 규정이니까요. 그럼 이나진은요? 저도 해고 처리되면 이나진도 해고돼야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난 왜 물고 늘어져? 물귀신이야? 물론입니다. 이나진 씨도 마찬가지로 대체 인력 인수인계 마치는 대로 해고 처리할 겁니다. 오빠! 여긴 회사인데 오빠 소리도 그만하시죠, 이나진 씨.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됩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해고는 너무 부당합니다. 억울해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억울한 게 있다면 징계위원회에서 밝혀지겠죠. 하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낼 경우는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테니 각오는 단단히 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직원들 근무 시간이라 두 분도 이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이나진 씨와 박영석 씨만 있는 개인적인 공간은 아니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법률적인 문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죠. 일주일 후. 바로 독일로 안 오고 미국으로 간단 말이지? 이번 일로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어. 한국에 가서 박영석 가만 안 두겠다고 아주 난린 걸 겨우 말렸어. 굳이 그런 쓰레기 때문에 부모님이 비행기 타고 오기엔 시간과 돈이 아깝잖아. 내 손에서 깔끔하게 헤어지고 돌아가겠다고 했지. 박영석 인기쟁이네. 우리 아버지도 지금 대기 중이거든. 집에 들어오면 박영석 그날부로 제삿날이라고. 너도 그렇고 쉽지 않은 일인데 고마워. 어떻게 보면 난 남이고 박영석은 가족이잖아. 그런 말 들으니까 갑자기 더 정 떨어지려고 한다. 박영석이 가족이라고 모든 허물을 다 감싸줄 필요는 없잖아.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너에게 상처 준 거야. 그걸 인정하니까 난 네 편을 든 거고. 그리고 넌 남이 아니고 내 친구야. 고마워, 영진아. 얼른 마무리하고 돌아갈게. 거기서 봐. 몇 달 후. 이걸로 이제 완벽하게 이혼이다. 더 이상 박영석이랑 얽힐 일이 없는 거야. 수연아, 왜? 더 할 말이라도 남았어? 정말 우리 이대로 끝인 거야? 아까 법원에서 절차 다 밟았잖아. 원래 더 일찍 끝냈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난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 네가 이제 내 와이프가 아니란 게. 난 여전히 널 사랑하는데. 이제 와서 사랑. 내가 그렇게 사랑을 원할 땐 모른 척 하더니 이젠 버려진 이 사랑을 찾는구나. 내가 한심했어. 이 늦은 그 여우 때문에 홀려서 널 제대로 봐주지도 못하고 이제 걔의 본성을 알았어. 글쎄, 나한테 상간녀 소송 변호사 비용을 대란 거야. 흰자가 번뜩이면서 악다구니를 질러댔는데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나 그동안 바보같이 속아왔던 거야. 업계에서도 불륜남이라고 소문이 나서 이젠 날 받아주는 회사도 없어. 평생을 건축 일만 했는데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해. 구구절절 나한테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어. 안 궁금해, 당신 소식. 당신 혹시 기억나? 예전에 당신이 집에서 재밌게 보던 TV 프로그램 말이야.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를 상담해주면서 도와주는 프로그램. 그게 뭐? 우리 거기에 나가보는 게 어떨까? 난 우리가 아직 대화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해. 지난 오해는 다 풀고 다시 시작하자. 그 프로그램 보니까 이혼 도장은 찍었어도 재결합하는 부부들도 있더라고. 우리도 할 수 있어. 어? 당신이 나 조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사연 신청해볼게. 참나. 웃기지 마. 내가 왜 그 프로그램을 나가? 그리고 내가 말했던 사연 속 20년 동안 바람핀 남편과 아내도 결국 이혼했어. 남편의 외도를 끝끝내 용서하지 못했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을 용서할 마음은 1도 없어. 그럼 당신 이제 미국 가는 거야? 그것도 알 거 없잖아, 이제. 알겠어. 너의 삶에 피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다만 미국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네 눈에 띄지 않고 그냥 미국에서만 지낼게. 회사 친구들이고 가족들이고 이제 다 나 손절해서 어디서도 외톨이야. 미국에 가면 차라리 나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신이 장모님 장인어른께 좀만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달라 하면. 미쳤니? 우리 엄마 아빠가 네 자립을 돕게. 염치 없는 말을 끝까지 내뱉는 것도 참 재주다, 재주야. 미국은 총기 소지가 합법인 거 알고 있지?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사는 곳에 발 들이지 말란 소리야. 그쪽 한인타운에서도 당신 소식이 꽤 전해진 모양이더라고. 뭐? 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진짜 남들은 바람 피우면서도 잘만 사는데 왜 나만 인생이 망한 거냐고. 여기까지가 5년 전 저에게 있었던 황당한 일입니다. 전 남편은 출국 전날까지도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저를 괴롭혔어요. 상간녀도 함께 와서요. 해고를 당하고 회사 대표님에게까지 이별 통보를 받았다며 저를 폭행하려고 했죠. 결국 상간녀는 상간녀 소송에 폭행죄까지 추가되어 큰 위자료를 부담하게 됐어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소송은 그 회사 대표님이 저 대신 힘을 꽤 써주셨고요. 저는 1년 정도 부모님과 시간을 보낸 뒤에 독일에서 다시 첼로를 잡게 되면서 마저 하지 못했던 유학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제 개인 교습소를 열어서 학생들에게 레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 친구 영진이도 함께요. 그때는 음악하는 게 참 힘들어서 결혼을 도피처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한 남자만 믿었던 게 순진하고 얼마나 철부지 같은 생각이었는지 후회하곤 한답니다. 이혼을 한 뒤로 연애 자체에 대해 회의감이 많이 느껴져서
다가오는 인연들도 억지로 거부했는데 최근에 조심스럽지만 새로 만남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마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전 남편이 일했던 회사의 대표님이에요. 그 당시 대표님도 업무 방해죄로 두 사람에게 소송을 건 상태였고 저도 그 소송에 얽혀 있다 보니 연락할 계기가 참 많았어요. 둘 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아픔도 있었고 연애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다는 점도 같았어요. 이따금 위로가 필요하면 친구처럼 연락을 가끔 주고받았고 대표님도 비즈니스로 제가 있는 독일까지 자주 드나들게 되면서 자연스레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호감이 싹트기 시작했고요. 악연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참으로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희 긴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